건한 24년입니다. 관우가 양양에서 조인을 포위하자. 219년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우가 남군에 멀쩡하게 있던 관우가 양양을 공격했답니다. 자, 조조는 좌장군 우금을 보내 조인을 구원하도록 했다. 때마침 한수가 불었기 때문에 관우는 수군을 이용해 우금 등의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다 포로로 잡아 강릉으로 압송했다. 양양 성만은 함락시키지 못했다. 손권은 속으로 관우가 두려웠지만 관우는 관우는 이제 아무튼 찍찍이니까 두려웠겠지. 자, 겉으로는 자기 공을 알리고 싶어서 조조에게 편지를 써 관우를 토벌하는데 자신이 힘을 보태기를 청했다. 조조는 이것은 관우와 손권이 서로 대치해 싸우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역참에게 손권의 편지를 조연이 있는 곳으로 보내 조연이 화살을 쏘아 관우에게 보이도록 했다. 관우는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했다. 조조가 그러면 관우한테 얘기해 준 거네? 손권이 뒤통수 칠 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네. 근데도 군대를 안 불린 거야? 아니면 대비를 안 한 건가? 자, 윤달에 손권은 관우를 정벌하려고 먼저 여몽을 보내 공안을 습격하도록 해서 장군 사인을 붙잡았다. 여기 아마 연이 나오는 부사인이겠죠. 자, 공안이 여기입니다. 바로 남군 바로 밑입니다. 아까 봤던 거기입니다. 강릉 바로 밑입니다. 자, 여몽이 남군에 이르자 남군 대수 미방은 성을 바치고 투항했다. 여몽은 강릉을 차지해 그곳의 노약자를 위로하고 우금 등 죄수를 풀어주었다. 육조는 따로 의도를 손에 놓고 자귀와 지강과 이도를 수복하고 이릉으로 돌아와 주전하며 협구를 지켜 초계 침공에 대비했다. 자, 여몽은 이제 남군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육소는요, 요 지역을 틀어막아가지고 요기를 틀어막아가지고 이제 파촉에서 이제 누굽니까? 유비가 이제 원군을 보낼 것에 대비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기 있답니다. 여기 있었답니다. 의도가 여기입니다. 요 근처입니다. 여기네요. 자, 메나 요 근처입니다. 자, 관우는 당양으로 돌아와 서쪽으로 맥성을 지켰다. 육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몽이 여기 있고 관우가 그러자 이제 싸우다가 결국 양양을 몬탐락시켰고 당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맥성을 지켰다고 하네. 맥성이 어딘가? 맥성이 여기네. 여기 맥성이네요. 위치관계를 대충 아시겠죠? 자, 성권이 사자를 보내 한국을 권유하자 관우는 거짓으로 항복하고 성 꼭대기에 깃발을 꽂아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틈을 타 달아났다. 병사는 모두 와해되어 흩어지고 10명 남짓한 기병만이 그를 따랐다. 총권은 먼저 주연과 반장을 시켜 그가 지나갈 지름길을 끊어 놓았다. 12월에 반장의 사마 마충이 장향에서 관우와 그 아들 관평, 도독 조르를 붙잡았다. 그래서 형주는 평정되었다. 붙잡았다라고만 돼있지 뭐 죽였다 그런 얘기는 없나? 죽였다는 얘기는 없네. 자, 이에 역병이 성행했다. 결국에는 남군 형주가 평정된 게 아니죠. 남영주 일대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송권한테 찍찍이한테 넘어온 겁니다. 자, 이에 역병이 성행하였다. 송권은 형주 백성의 조세를 다 면제해 주었다. 조조는 표를 올려 손권의 표기장군으로 삼고 가절을 주고 형주목을 겸하도록 했으며 남창후로 봉했다. 손권은 교위 양오르를 보내 한나라 왕실에 공물을 바치고 아울러 왕돈에게 명해 말을 사들이려고 했으며 또 주광 등을 풀어줘 위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주광은 아까 어딥니까? 환현을 쳐서 붙잡은 그 사람들이죠. 손권이 붙잡은 사람들. 자, 건한 25년입니다. 봄정월 조조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태자 조비가 아버지 대신 승상과 위왕이 되었으며 연호를 연강으로 고졌다. 가을에 위나라 장수 매부가 장검을 사자로 보내 손권에게 몸을 의탁해 보살핌을 받게 해달라고 청했다. 남양군에 찬, 축양, 산도, 중려 5현의 백성 5천호가 와서 귀속되었다. 남양군은 여긴데 여기 사람이 남쪽으로 와서 귀속됐다고? 왜? 자, 겨울에 위나라의 사왕이라는 게 조비입니다. 조비.
사왕이 존호를 칭하고 연호를 황초라고 바꾸었다. 자, 황초 2년 4월입니다. 유비가 촉에서 제라고 일컬었다. 황제가 됐습니다. 조비가 하니까 유비도 했습니다. 송권은 공안에서 악성으로 천도하고 이름을 무창으로 고쳤다. 자, 송권은 천도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이때 송권이 이제 공안에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건업이 아니고 무창이라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무창, 한구 맞다. 무창, 한양, 한구 이렇게 이제 요 세 지역을 보고 우리가 무한삼진이라 그러는데 요 지역이 되게 요충지거든요. 악성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무창으로 이름을 뒀다는 게 송권인 것 같네요. 지금은 강화지역이죠. 그때 강화지역이죠. 자, 무창과 하치, 심양과 양신과 시상과 사선 6현으로 무창군을 만들었다. 대충 이제 요 지역을 떼가지고 이제 무창군을 만들었답니다. 요때부터 무창이 시작되는구나. 자, 5월에 건업에서 감로가 내렸다고 보고했다. 8월에 무창성을 수축하고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생존할 때 멸망을 잊지 말고 안정되었을 때 반드시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고대의 유익한 교훈입니다. 옛날 준불의는 한나라의 명신인데 태평한 세상에서도 칼을 몸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무장경비에 느슨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몸은 변방지역에서 이리 같은 악인들과 접하고 있는데 경솔의 갑작스러운 사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듣기로 장수들이 드나들 때 각자 겸손과 절약을 숭상해 시종과 병사를 따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아끼려고 생각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명성을 남겨 군주와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것과 위험에 처하고 치욕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마땅히 깊이 경계하고 그 큰 생명을 힘껏 숭상해야 하며 이것이 내 생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위나라 문제가 조비죠. 제위에 오른 뒤부터 손권은 사자를 보내 번국이 되기를 구하고 아울러 우금 등을 돌려보냈다. 자, 11월에 위나라 문제가 손권에게 이런 책명을 내렸다. 성스럽고 명숙한 군주의 제도에서는 덕행으로 자궤를 세우고 공로로 복록을 제정한다. 공로가 큰 이는 복록이 후하고 덕행이 높은 이는 두터운 예우를 받는다. 단에게는 성왕을 보조한 공은 있고 강태공에게는 상을 멸망시킨 공은 있으므로 모두 토지를 나누어 봉하는 대우를 받았고 주공단은 노나라, 그 다음에 강태공은 제나라. 아울러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받았다. 이는 큰 공헌을 표창하는 것이며 우수한 인물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다. 가까이로는 한나라 구조가 천명을 받았을 때 당초에 비옥한 토지를 나누어 8성의 공신에게 주어 왕이 되도록 했다. 이것은 전시대의 아름다운 일이며 후세 제명의 귀감이다. 짐은 부덕한데도 천명을 받아 한왕실의 황통을 변혁해 모든 나라에 군림하고 국가 통치의 병권을 잡게 되었다. 이거 엄청 기네. 전시대의 성명한 군주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여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경은 선천적으로 충성스럽고 손권 얘기하는 겁니다. 총명하며 세상을 구제하는 재능으로 제왕을 보조하고 천명의 움직임을 깊이 이해하며 국가 흥망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멀리 사자를 보내 잠수와 한수의 배를 띄웠다. 잠수는 어딘지 모르겠다. 자, 소식은 한수는 요강입니다. 한수는 여기 한중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쭉 내려온 요강이죠. 소식을 들은 뒤 그림자가 형체에 붙듯이 우리 조정의 마음을 의탁하고 상소하여 번속으로 칭하려고 했다. 아울러 비단과 갈포 등의 남방의 공무를 바치고 장수를 모두 풀어주어 우리 왕조로 돌아오도록 했다. 충성심과 공경심이 속에서부터 나오고 성실함이 행동에서 나타나며 신이는 금이나 돌에 새기고 대인은 산하를 덮었으니 짐은 이 점을 매우 칭찬한다. 지금 그대를 봉하여 오왕으로 삼고 사지절 태상 고평후 형정에 명하여 그대에게 옥새, 수대, 책석, 금호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좌죽서부, 좌죽사부 첫째부터 10번째까지를 주도록 하며 대장군 사지절 독교주로서 형주목의 직무를 맡도록 할 것이다. 청색 흙을 백모에 싸서 그대에게 내려 짐의 명령에 응답해 드날려 동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동하라는 건 동중국이랍니다. 표기장군 남창호의 인수와 부책은 반납하라. 지금 또 그대에게 구석의 이품을 더해줄 테니 공경스럽게 이후의 명을 들으라.
그대는 동남쪽 땅을 안정시키고 장강 밖의 땅을 잘 다스려 한족과 이족이 편안히 일을 하고 어떤 사람도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에게 대락은 이제 의존용 수레랍니다. 대락과 용락은 천자가 이제 진영으로 나갈 때 타는 수레라는데 아마 전쟁용 수레겠죠. 이거는 용락 각 한 대와 검정말 8匹를 주겠다. 그대는 재정에 힘쓰고 농업을 장려해 창고에 식량과 물자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용을 수놓은 예복과 모자를 주고 홍색 신발을 주겠노라. 그대는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예교를 성행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헌현을 주겠다. 다 이제 예물입니다. 예물.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냥 예물입니다. 자, 그대는 좋은 사회 기풍을 이끌고 백월을 회유했으므로 그대에게 홍색의 큰 대문이 있는 집을 주어 살게 하겠다. 그대는 자신의 재간과 모략을 운용해 현명하고 방정한 사람을 관리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납패를 주어 전에 오르도록 하겠다. 그대는 충성과 용감함을 함께 발휘해 사악한 자를 말끔히 없애버렸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호분의 병사 100명을 주겠다. 그대는 무위를 면곳까지 떨치고 무력을 형남에 날렸으며 흉악한 추물들을 없애고 죄인들을 처벌받도록 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부와 월을 각각 하나씩 주겠다. 그대는 안으로는 문치를 화해시키고 밖으로는 무위로 신임을 얻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동궁 하나와 동시 100개, 노공 10개, 노시 1000개를 주겠다. 그대는 충성과 정숙함을 기초로 하고 공경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그대에게 거창, 한유, 규찬을 쪼개주겠다. 규찬. 공경하라. 나는 그대가 선양한 선왕의 전적을 신중히 여긴다. 내 명예에 복종하고 우리나라를 힘껏 보좌하여 그대의 위대한 공업이 영원히 빛나게 하라. 손권을 오왕으로 봉하는 책명이네요. 책봉. 자, 이해 유비가 군대를 인솔해 손권을 치러와서 무산 자귀에 이르자 사자를 보내 무릉의 이민족들을 회유하고 관인과 부신을 주었으며 자귀와 상을 약속했다. 그래서 여러 현과 5개의 백성들은 모두 오를 배반하고 초계 항복했다. 자, 한편 이제 조비하고 누굽니까? 조비하고 누구죠? 손권하고 서로 이제 왕인이 뭐 황제니 그렇게 짝짝꿍하고 있을 때 유비는 관우 때문인지 아무튼 개빡쳐서 자귀 쪽으로 자귀가 아까 여기죠. 여기가 무현입니다. 무현. 옛날에 이제 검중군. 자, 아무튼 무군 검중군 요 지역이 여기입니다. 윗나라에. 자, 여기서 이제 그 장강을 따라서 그 오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들은 자기들이고 무릉 요쪽에도 이제 요쪽에도 만족이 많이 살았대요. 야만족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이제 오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쪽에 붙도록 했답니다. 자, 손권은 육손을 도독으로 삼고 주연과 반장 등을 이끌고 유비에게 맞서도록 했다. 도의 조자를 사자로 삼아 위나라를 보내니 위나라 문제가 조자에게 물었다. 그 조비입니다. 우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자가 대답했다. 총명하고 어지며 지혜롭고 용대하며 웅대하며 재력이 있는 군주입니다. 위나라 문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물으니 조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통 사람들 속에서 노숙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그의 총명함입니다. 보통 병사들 가운데 여몽을 발탁했는데 이것이 그의 현명함입니다. 우검을 붙잡았지만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의 어짐입니다. 형주를 취하면서 병기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의 지혜입니다. 묻혔습니다. 세주를 차지하고도 호랑이처럼 천하를 보고 있으니 이는 그의 웅대함입니다. 세주라는 것은 뭐 양주, 형주, 교주겠죠. 폐하기에 몸을 굽혔으니 이는 그의 제주인 것입니다. 조비는 손권의 아들 손등을 자귀에 봉하려고 했다. 손권은 손등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올려 자귀를 사행하고 다시 서조연 심형을 보내 사의를 표했으며 아울러 지방 공무를 바쳤다. 손등을 왕태자로 세웠다. 자, 황무원년입니다. 황무원년. 이게 황무원년이라는 황무라는 거는 손권이 따로 세운 연호인 같은데 독자적으로 세운 연호인 같아요. 222년입니다. 자, 봄정월입니다. 육선이 부장군 송겸
육손의 부장군 솜경 등이 촉에 주둔지 5곳을 쳐서 모두 깨뜨리고 그 장수들의 복을 베었다. 예, 육손이 이제 유비를 크게 이겼습니다. 3월에 파양군에 황룡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총나라 군대는 험준한 요새에 흩어져 점거하고 앞뒤로 진영 50여 개를 두었는데 육손은 상대방 병력의 경중에 따라 병사를 내어 대항해 그의 정월부터 윤 6월까지 대거 격파했다. 전쟁터에서 목이 베이거나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촉병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유비는 달아나 겨우 죽음을 면했다.